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흔히 창끝부대 네. 그럽니다. 창끝부대의 또 핵심은 보병이고요. 보병의 실질적인 어떤 힘이랄까, 또 보병을 키우는 거는 중대급 아니면 대대급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또 봐야 될 것이 분대입니다. 그 보병 분대의 어떤 편제랄까, 각국의 편제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죠. 근데 과연 이것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예전에 한번 우리 북한 인민군과 우리의 보병 분대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고 아직도 지상군의 여러 다른 나라가 도전을 하고 있지만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군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병 분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제가 있을 때는 10명 플러스 2명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TO가 8명입니다. 8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군 생활할 때 8명이었어요. 두 자리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전장 발생 시에 예비군으로 채워질 거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0명이었죠. 실제 그러니까 명목상 편제 10명에 실제 8명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냥 8명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은 몇 명인가요? 미군 9명입니다. 네, 미군은 9명입니다. 지금 현재. 뭐 미군도 변천사가 많았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는 이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뭐 더 늘었고 더 줄었고 막 이러다가 지금 정착된 현재가 이제 9명 체제입니다. 근데 8명보다 더 적은 데도 있나요? 있어요. 유럽의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6명 체제로 가려 하고 있고요. 아직은 6명? 네, 아직은 아니고. 아직 8명입니다. 예,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독일은 6명 체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대신 걔네는 그 차량 탑재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대가 줄은 것도 있어요. 네, 이것이 정확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역시 자원 부족, 여러 문제들도 있었지만은 예전부터 차량에 태웠지만 또 유럽의 어떤 전장 환경이 평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장륜 장갑차랄지 차륜 장갑차랄지 그 궤도식 장갑차에 태우는 건데, 통상 7명 8명까지도 태웠었는데 최근에 장갑 차량의 탑승 인원이 6명이에요. 그래서 6명으로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 TO가 6명으로 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분대의 이제 8명은 어떤 화기, 개인 화기들을 갖고 있나도 이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K2 들어가 있고, K2 기본 이제 예, 기본 개인 돌격 소총이 소총이고, 그다음에 K201. 201 들어가고 제가 K201이었거든요. K201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TO로는 이제 2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K11이 K3 들어갈 뻔했죠. 그거 들어갔던 거는 그다음 뭐, 저 있었을 때는 K3. 예, 그렇죠. 지금도 들어갑니다. 예. 지금 K3가 있는데요. K3가 사실 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K3인데 요게 이제 앞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행군할 때마다 아주 욕을 그렇게 하던데. 네, 이제는 앞으로도 요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이제 수 없어요. 미국의 이제 보병 분대에서 참고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네. 분대에 2정씩 해서 결국은 향후 근미래, 이제 다가올 바로 근미래. 왜냐하면 K15가 지금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1차 초도 양산분이 A 사단의 모 여단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루트바가 계속 생산이 돼서 이제 축차적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갔는데 그 분대가 이제 2정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K15 2정, 그리고 K201 2정, 나머지는 K2인 거죠. 네. 그럼 활용면으로는 그래도 크게 늘어난 거죠. 막강해진 거네요. 제가 93군번인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유탄 발사기는 그때도 분대당 2개로 두문으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기관총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 때는 화기분대로 따로 빠져 있었고요. 2정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대당 한정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직책 중에 기억하실 분 있지만 자동수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K2 총에 그 양각대가 있긴 하거든요. 그 가위. 양각대를 주고 그거를 이제 뭐 자동화기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식의 개념이었었는데, 사실 그거를 설명한 뭐 분대장이나 이제 그 부사관도
뭐 눈에 이렇게 땡땡땡 물음표가 있었고 그 집게를 받은 양각대죠. 예. 뭐 이게 높이 조절도 안 되고 그냥 양각대예요. 아 심지어 총에 접은 채로 총에 날 수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들고 다니다 보면 떨어져 있고 흥미가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그냥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거네요. 그냥 아주 들고 다니거나. 그게 달아도 뭐 불편하고 떼도 불편하고 아주 하여간에 애물단지예요. 그 지금도 전설적으로 기억이 남는 게 그 설명을 해줄 때 자, 양각대를 끼우고 두 명이 이제 그 자동 사격을 하면서 적을 제압한다. 근데 이제 그때 얘기가 이거 K2 자동 사격하면은 한탄창이면 막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얘기하신 분도 당연히 설명을 못 하죠. 그냥 참고만 해라. 뭐 이 정도로 했는데 까라. 근데 이게 기관총이 2정으로 배치됐다는 얘기는 화력이 뭐 어마어마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뭐 네. K3였으면 어차피 고장할 거 2개 줘봤자 뭐 하냐는 소리 비아냥도 했겠지만 K15부터는 그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뭐 이제 그 분대의 그 인원수가 줄어서 걱정하시는 원로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거고요. 그럼요. 뭐 화력이 크게 늘어났다고 본다기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바뀌었고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분대만 본다면 그런데 이제 소대 단위로 본다면 경기관단총 한정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화력이 늘긴 늘었지만 소대로 보면 하나가 아니라 셋 늘어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5정이 있었어요. 원래 그렇지. 소대본부에 소대본부에 또 있지. 2정이 있고 예. 그다음에 각 분대에 1정씩 있어서 5정이 있었는데 그걸 분대에 2정씩으로 이제 받고 소대본부는 이제 그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분대의 그 편제가 급격히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편제가 됐다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것의 그 어떤 베이스가 됐다고 할까?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미군의 분대인데 그렇죠. 예. 그럼 미군의 분대는 어떠한 화기들을 갖고 있나요? 미군은 이제 M4 사용하고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의 이제 K2인 그 M4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유. 걔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군을 많이 추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걔네는 분대장 아래 4명씩의 화력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A팀, B팀이 있고 그 이제 그러다- A팀, B팀으로 우리는 이제 흔히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들은 알파, 브라보.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알파 브라보 팀이 각각 분대 지원하기 하나씩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탄 발사기 하나씩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탄 발사기 둘, 분대 지원하기 둘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인원만 한 명이 우리가 적은 거고 이제 네. 똑같은 체제로 가서 베이스가 이제 미 보병 분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러면 큰 네. 차이는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병 분대마다 대전차 화기가 그렇죠.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정이 이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정은 아니고 일회용이니까 2-3문씩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회용이에요? 예, 일회용 AT4니까 일회용이죠. 근데 이제 그 이게 M4 사수가 또 탄을 예비탄과 그걸 하나씩 더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그 편제 화기상 이제 페이퍼상 한정인데 네네. 워낙 천조국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유사시 투입되는 되는 대로 많이. 예, 투입될 때는 막 그냥 그렇게 투입되는 그 사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아무튼 뭐 페이퍼상은 그런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페이퍼상의 화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뭐 뒤지는 편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냥 보면은 그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작전을 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뭐 도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방탄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60만이나 되니까 지급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지급해줘도 가방에 넣고 밀봉한 다음에 야 여기 있어. 야, 훈련 때 가져갔다가 곱게 반납해. 꺼내지도 않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뭐 자조적인 섞인 그런 말도 분명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좀 더 갖추어지면은 확실히 그 화력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뭔가가 좀 장치라는 게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일단 지금 신바병 정도의 쉽게 해서 일선 전투보병 부대에 대해서는 이제 워리어 플랫폼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어도 명목상은 미군 수준에 가까운 뭐 방탄복이라든가 헬멧 야시경, 뭐 조준경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 계획이 진행 중이긴 해요. 다만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 잘 돌아가진 않고 있는 건 1차 맞아요. 양산이 들어가서 지금 지급이 됐고요. 이제 2차분은 각 분야마다 좀 이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건 양산 중에 있고요. 그게 그러면 최전방 사단부터 먼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최전방도 그 앞선 그 가장 프런트에 있는
이제 수색 대대 또는 예. 이제 여단의 수색 중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고 이제 GOP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GOP 있을 때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당연히 없었죠. 뭐 없었죠. 아니, 벌써 사실은 몇년 전인데. 하면은 야투경이나 야조경 다 있었는데 안 주는 이제 거지. 그 창고에 두고 네. 저도 한번 구경했어요. 야 이제 너 저기 한번 본부 왔으니까 이거 구경해봐. 야 절대 손대면 안 돼. 야 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봤어요 그때. 그 봤지? 그 뚜껑 그리고 이제 저희는 봤어요. 이제 야투경은 한번 써보긴 했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 병사한테 지급되는 것보다는 그냥 거의 이제 중대장이라든 소대장까지 거기까지만 거의 지급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장비가 아무리 좋은 게 지급이 돼도 이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소모품이거든요. 무슨 장비 같은 거 전부 다 소모품인데 이걸 그냥 지급받았으니까 이거 그대로 야 이 고장 망실되면 너 심할서 너 진급 못해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 유지된다면 워리어 플랫폼이 아니라 워리어 플랫폼 할아버지의 장비가 들어가도 야 봤지? 야 뛰어. 근데 검열 끝났어. 예, 뭐. 그 말씀은 되게 맞는 거고요. 맞는 말씀인데 여기에 떠나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결국 이게 뭔 얘기냐? 돈 얘기예요. 그 국방비가 얼마만큼 부자 나라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계속해서 그 증강되고 있고 이제 뭐 일본을 거의 따라잡을 네, 맞습니다. 수준까지 거의 갔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기대는 뭐 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편제가 돼 있어요? 북한군은 12명입니다. 12명이죠. 지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페이퍼상 12명이고 실제 12명이고 그 이상도 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원이 많아지니까 편제가 되는데 허울 뿐이고요. 그 대부분 경우 전방에 있는 전연군단이라고 네네. 그러죠. 걔들 전연군단 예하의 전연사단들 빼고는 그렇게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그 정석적인 그 보병 편제는 어떤 화기가 들어가나요? 거의 뭐 전 세계 국가가 동일하듯이 개인 돌격소총이 있고요. AK. 그렇죠. 그렇죠. 뭐 68식, 88식 88. 전연사단. 네. 근데 68식도 있습니다. 많이 쓰죠, 68식들을 아직은. 상당히 많이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88식이다 그러면 걔들은 그냥 88식으로 다 깔았느냐? 그게 아니고요. 68식도 아직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 M16K 섞여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뭐 그들의 그 유탄 발사기 그 러시아 소련 네. 옛날 네. 구소련을 카피한 그 유탄 GP25. 발사기 있고요. 그 우리랑 똑같습니다. 다만 걔네는 분대 RPG7이 7호 발사관이 이제 하나씩 들어있죠. 한정씩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비했을 때는 열세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의 그런 효용 가치 결국은 RPG7이 상당히 그 많은 인원이 측면과 정면에서 사격을 해야 어떤 중장갑의 기갑 전력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대 한정씩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유효성이 있느냐 다만 했을 근데 때 북한군도 조금- 그거를 전 대장갑 임무뿐이 아니라 물론 보병 대 보병을 했을 때 어떤 우리 쪽 방어 거점이나 어떤 물론이죠. 집결지 공격에 쓰기 때문에 그 무시는 못할 겁니다. 무시할 수는 없죠. 예. 저격병도 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있습니다. 분대마다 한 명씩 지정사수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저격서보다. 그분들은 스코프를 사용하는 진짜 그렇죠. 있죠. 예, 예. 저격보총이라고 있어요. 저격보총을 생산을 그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스코프도 달려 있고 한데 다만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지정사수. 네. 그러니까 보병들 중에서 사격 실력이 뛰어난 인원을 뽑아서 그 지정사수화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K3 사수 같은 그런 개념은 없나요? 있죠. 있어요. 73식 그 분대 네. 기관총이라고 대대 기관총이라는 그 기관총이 있었고 또 그거 아니고 88식 보총 쓰는 부대들은 아직 제식명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RPK 74에 해당하는 북한제 분대 지원하게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있습니다. 화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열세이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분대를 갖다 비교하니까 그런데 사실 네. 실제 전투는 유사시에는 어느 전투가 제일 많으냐 중대급이 중대급 전투. 붙는 전투가 제일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서방권 특히 대한민국은 중대급의 화력을 좀 이전까지는 집중했던 면이 있고 그리고 북한군은 그에 반해서 연대급에 집중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연대급에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한 화력들을 집중시켰던 게 있고요. 네네. 이 모든 거는 운영의 어떤 실질 운영이 되느냐 페이퍼상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실질 운영이 그렇다는 거는 또 퀘션 마크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인원의 감소로 인한
변화가 읽혀지고 있는 것은 중대급에서 대대급으로 방점이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분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 인원수가 많고 그다음에 7호 발사관의 존재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대장갑용도 있지만 사실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아군의 방어 거점에 발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게 뭐 잘 맞느냐 못 맞느냐지만 그 미국 전쟁 영화 보면 미군이 막 잘 싸우다가 RPG 이러고 하면서 이제 뭐 터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주인공 부대가 위기에 빠진 경우 되게 많거든요. 카오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또 왜냐하면 이제 사격을 할 때 총알이 날라오는 거랑 뭐가 터지는 거랑 좀 이제 사람이 받는 차원이 충격 다르죠.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병력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K-11에 좀 기대를 걸긴 했지만 뭐 K-11은 이제 영원히 우리 곁에 돌아오진 않을 거고요. 네. 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영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처럼 이제 그 우리도 RPG-7에 해당되는 이제 그 직사 화기 정도가 분대 하나 정도 주어지면 저는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 결국에는 복합소총도 다른 복합소총, 차기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복합소총이 개발에 성공할 거리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창급 부대의 어떤 발전이 없기 때문에 예. 화력으로서. 네네. 네, 뭐 이번 시간 창급 부대에 대해서 네네. 한번 그 이슈화해서 우리가 이제 또 재미삼아 네네.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창급 부대의 대한민국 입장에서의 성공은 워리어 플랫폼의 성공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성공을 해서 우리가 튼실한 그런 창급 부대로 거듭나서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는 그런 육군이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